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눈이 안 와서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날마다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리곤 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하얀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백석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작가들은 대부분 1910년대에서 태어나 3, 40년대에 작품을 내고 활동했던 작가들입니다. 백석 역시 191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는데 본명은 백기행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기현이라고 불렸고 필명이 백석입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진 기술을 익힌 개화기 사진계의 초창기 인물로 조선일보 사진반장을 역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상이나 백석, 김동인, 박태원 같은 우리나라 작가들은 아주 무덤보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백석은 정말 세련되고 사고방식도 자유분방하고 삶의 태도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집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가 쓴 단편소설 그 어머니와 아들이 조선일보 신년 현상 문의에 당선되면서 조선일보 부사장이었던 정주 출신의 방응모 눈에 띄어서 도쿄로 유학 갈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살인 명문 아오야마 학원 영어사범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당연히 일본어도 잘하게 됐는데 1학년 때에는 영어에 파고들고 2학년 때에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3학년 때는 러시아를 파고들면서 여러 언어에 능통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러시아 소설을 번역해서 출간하는 일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감회가 새로운 일이 안톤 체호프의 수필도 번역해서 출간을 했더라고요. 저는 체호프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떤 유대감이 느껴지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비평가 미르스키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읽다가 존 밀링턴 신이라는 작가가 영어 방언을 자기 작품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작품에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큰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백석 역시 고향 방언을 보편적 시어로 쓰겠다는 인식에 도달하고 그의 작품을 읽어보면 그런 고향의 느낌이 물씬 나는 지역적 느낌이 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이것이 백석의 큰 특징이 됩니다. 백석하면 제가 앞에서 읽었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와 더불어 그 시가 누구에게 쓴 것이냐, 과연 나타샤가 누구인가 하는 의견이 분분하죠. 혹자는 잃어버린 나라를 그리워하며 애통해하며 쓴 시다라는 의견도 있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학을 개인적으로 접하면서 그리고 다른
문학가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이것은 나라를 상징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까마득해서. 아무튼 그거는 너무 애국적이고 국가주의적으로 쏠릴 만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나타샤가 누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썰입니다. 나타샤가 누구냐?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에서 엘리제가 누구냐 하는 문제로도 유럽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저에게서는 나타샤도 그렇습니다. 우선 세 사람 정도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석의 친구 허준이라는 사람이 통영에서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베푸는데 그 자리에서 박경련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친구를 통해서 박경련에게 청혼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죠. 박경련이 보고 싶어서 통영에 4번이나 내려가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천리라는 잡지 기자로 일했던 최정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고백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백석이 시를 써서 보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세 번째, 당시 백석과 사랑하면서 3년여간 시간을 같이 했던 자야 여사가 나타샤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는 빼고 백석의 사랑을 말할 때 뗄 수 없는 첫 번째, 세 번째 해당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영에서 만난 그 여인을 잊지 못해서 쓴 시, 통영에 내려갔다가 쓴 시 중에는 딱 그녀의 이름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천희 또는 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모두 다 그녀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야 여사. 자야 여사는 자야는 본명이 김영한입니다. 그리고 함흥 권번에서 일하던 기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야가 기생이 된 사연이 굉장히 구구합니다. 어릴 적에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금광을 한다는 친척에게 속아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알거지가 되고 16살에 조선 권번이 기생조합이라는 곳인데 권번에 들어가서 기생이 됩니다. 자신의 기명을 진향, 참진의 향자를 써서 진향이라는 기명을 짓고 활동을 합니다. 거기서 정학계의 대부라는 하규일 선생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창과 궁중무를 배웁니다. 그리고 삼천리 문학에 수필을 발표하는 등 문제를 겸비한 인텔리 기생으로 이름을 날리죠. 그러다가 1935년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신윤국이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사서 일본 유학을 하게 시켜줍니다. 신윤국의 후원으로 도쿄에서 공부하는데 신윤국이 일제에 의해 함흥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을 합니다. 함흥에서 스승의 면회를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번번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결국에는 함흥 권번으로 들어갑니다. 기생으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함흥 법조계의 유력 인사를 만날 수도 있고 스승을 면회할 기회를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내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백석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백석은 26, 김영한은 22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김영한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연인들끼리 서로 애칭을 지어주잖아요. 뭐 어떤 애칭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애칭을 지어주는데 백석도 진양에게 애칭을 아호를 지어줍니다. 그냥 깜찍이, 토끼, 캔디, 귀요미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진향이 당 시선집을 사오는데 거기 자야오가라는 시를 읽고 자야라고 지어줍니다. 자야오가는 중국 장안에서 서역 지방으로 오랑캐를 물리치러 나간 낭군을 기다리는 여인 자야의 애절한 심정이 담긴 가사입니다. 나중에 자야 여사가 내 사랑 백석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두 사람의 처절한 숙명이 정해질 어떤 예감에서 혹은 그 어떤 영감에서 이 자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은 아닐까. 앞으로의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실제로 백석은 자야에게 우리 만주로 가서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자야 여사가 거절을 하죠.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도 기생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백석은 27살, 1939년 말에 혼자 만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사람 누구도 예측 못했던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죠. 이렇게 백석은 사랑했던 여자들과 모두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나 전이나 백석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이번 영상은 백석의 나타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은 정말 순수하고 뜨겁고 저돌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빼앗기고 훼손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문인들을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학가들을 잃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 김유정, 나도향, 윤동주 이런 훌륭한 시인들 그리고 문학가들이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아프다가 정말 30도 안 돼서 일찍 죽어버리죠. 백석은 1995년도까지 살았지만 광복 이후에 고향에 머무르기 때문에 북에 있으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죠. 아마 활동을 못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더 이상 백석의 이후의 시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잘생긴 백석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백석 머리 스타일은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오늘 백석의 시를 이 시집에서 읽어드렸는데 여기 백석의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백석의 머리 스타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흐의 보리밭 같은 머리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웃기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눈 오는 오늘 백석이 정말 보고 싶네요. 저에게는 백석이 나타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 한 편을 더 골랐습니다. 제목은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입니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잔풍 날씨가 너무나 좋은 탓이고 가난한 동무가 새 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언제나 꼭 같은 넥타이를 매고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또 내 많지 못한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 탓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로 코 밑수염도 길러보는 탓이고 그리고 어느 가난한 집 부엌으로 달제 생선을 진장에 꼿꼿이 지진 것은 맛도 있다는 말이 자꾸 들려오는 탓이다.